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시대적인 환경하고 밀레니얼 세대라는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도시재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정의가 저렇습니다. 수요가 다해서 쇠퇴한 동네를 다른 바뀐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못 찾고 있는 거겠죠. 그 바뀐 수요에 맞춰서 건물을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운영을 하는 일, 저 디자인은 운영과 프로그래밍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 도시재생을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평탄동은 옛날에 굉장히 좋았던 주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용도로 아주 좋았던 공간이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부자들이 다 살았으니까. 그래서 옛날 드라마 다 기억하실 건데 이제 뭐 사모님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평창동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가격으로 봐도 비싼 동네가 아닌 거죠. 집 자체는 비싼데 워낙 평수가 넓어서 그렇지 평당 가격만 보면 굉장히 낮죠. 그만큼 주거하기 좋지 않다는 얘기고 좋은 주거지는 이미 다른 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곳을 어떻게 수요가 바뀌었는데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뀐 수요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이 사는 어떤 레지던스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것을 타깃으로, 그 수요를 타깃으로 해서 어떻게 건물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대가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평상시에는 이제 여기보다 한 4배 정도의 공간의 넓이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쭉 펼쳐져 있고 저렇게 책상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인데요. 평상시에는 이제 이벤트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이를테면 프로그래밍, 여기다가 요가 선생님이 부르고 요가 선생님을 부르고 나서 이제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모집을 해서 이제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지만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투입되는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런 용도로도 사용되고 특히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수요에 맞춰서 이런 공급을 합니다. 이런 요가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티도 엽니다. 그래서 맥주 파티, 여기서 이제 애니멀 피플이라는,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을 다니다가 옮겼는데 한겨레 신문에 애니멀 피플이라는 버티컬 매체인데요. 거기랑 이제 개 파티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막 놀러 와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또 동물권을 옹호하는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아까 일하는 공간하고 같은 공간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공간의 유용성, 효용성 그리고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시대가 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유소도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요. 주유소가 사실 근데 입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제 주유를 하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여기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고거래하는 어떤 공간들을 팝업을 시켜주고 또 저 뒤쪽에 아예 이마트를 입점시키는 곳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용도, 원래는 주유만 하던 공간이었다면 그 주유만 하던 공간을 공간적으로 분할하고 시간적으로 분할을 해서 자꾸 용도를 넓히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공간의 이용도를 높이고 또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집으로만 쓰던 공간을 숙박용으로 손님을 받는 순간 시간 점유되는 용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살 때는 주거 용도로 쓰이다가 누가 손님이 오면 숙박 용도로 용도가 전환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용도가 전환을 시키면서 사용되지 않는 상황들을 좀 더 없애버리고 굉장히 사용도를 높여서 이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도 파티룸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을 플랫폼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팝업 공간들을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팝업 시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공간이 어떤 특정 용도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들이 팝업하고 시간 점유가 달라지면서 그 용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공간
가치가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재였던 공간을 생산재로 바꿀 수 있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그걸 통해서 도시재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굉장히 공간과 팝업을 잘 활용한 마케팅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연남동에 있는 카페인데요. 아까 3번 출구 말씀드렸는데 3번 출구 나오면 딱 보이는 랜드마크에 위치해 있는 카페인데 항상 이곳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제주맥주라는 데서 자기네 상품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2달 동안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를 해서 완전히 리브랜딩을 하고, 그러니까 건물 색깔까지 다 바꾸고 돈을 많이 썼겠죠. 그리고 이름도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이라고 하고, 이 주변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연남동 그 공원길이라서 사람들이 원래 거기서 맥주를 많이 마시거든요. 거기에서 쉽게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 2달 동안 어떤 감정과 어떤 기억과 경험을 가져갈지를 얘들이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다들 저렇게 맥주도 마시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연남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자유롭고 공원이 있고 거기서 맥주도 마시고 이런 분위기 자체를 브랜드에 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이 2달 동안만의 사용으로 2달 동안만 사용해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바이럴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 브랜드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미 친숙하게 다가오게 된 거죠. 또 주차장 굉장히 흉하지 않습니까? 이제 1층 사람들 휴먼 스케일의 공간에서는 다 저렇게 어둡고 안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즘같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1층에 근생들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공간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풀까? 여기 YG 건축의 장영철 소장님이라는 분이 가라지 가게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게 빼빼장인데 빼빼장을 본인이 개발을 하셔서 빼빼장을 판매합니다. 빼빼장에 상품을 올려놓고 상품도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 주차장의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저기 차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밤에도 아까 이런 동네는 밤만 되면 굉장히 어둡고 걸어다니기 싫은 동네인데 여기는 예쁜 공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의 용도를 혼합시키고 팝업시켜서 용도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주차장인데, 미국에 있는 주차장인데 애초에 좀 예쁘게 조명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인데요. 여기다가 각종 운영과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요, 파티도 열고, 무엇보다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요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시도들을 합니다. 이런 시도들을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용도가 자꾸 뒤섞이거든요. 일단은 주거하는 공간이 숙박용으로도 쓰이고 오피스 용도로도 쓰이고, 이게 사실 기존 법체계가 받아주지 못하는 되게 불법적인 행태들로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공유 사무실이 주거 용도의 건물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아까 이제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래밍을 말씀드린 거고요. 디자인은 사실 일상적이지 않은 것, 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주로 살아서 아파트가 아닌 곳, 아닌 비일상적인 곳을 찾아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행하듯이 찾아가는 거고, 그 여행하듯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들을 하면서 그 동네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배달의 민족인가? 배달의 민족은 이제 을지로에서 자꾸 배민채라고 해서 을지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을지로에 가면 옛날 간판들 있잖아요. 그 간판의 글씨들, 이런 걸 활용해서 자기들도 이제 이 글씨를 활용해서 자꾸 이제 이미지 메이킹,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빈폴 브랜드를
운영하는 건데 빈프를 리뉴얼하면서 저기 인천에 있는 폐 공장을 봤습니다. 이 리뉴얼한 브랜드의 컨셉트는 레트로입니다. 레트로라서 인천에 있는 폐 공장이라는 공간에 가서 이 공간의 느낌을 브랜드에 자꾸 가져가려고. 아까 이제 제주 맥주 케이스처럼 이 주변 전체 공간의 이미지를 브랜드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워낙 많이 보셨던 케이스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프리츠라는 카페가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이런 류의 카페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덕동에 있는데 공덕동에 다 빌딩만 있는 공간에 이런 옛날 양옥집 여기 딱 마당에 딱 들어가면 이 주변하고 완전히 단절되면서 이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공간을 마케팅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도 되게 재밌는데요. 여기 한 3, 40년 된 것처럼 보이죠. 한 4년 된 게고요. 연희동 사진관 주인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를 임차를 해서 딱 옛날 건물처럼 디자인을 저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컨셉대로. 그리고 흑백 사진만 찍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주말마다 줄을 서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건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양옥집은 박공이 다 있잖아요. 요즘 빌딩들에는 없는, 아파트에는 없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에서 카페를 열면 그냥 카페보다는 더 잘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일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당연히 한옥은 일상 속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촌이나 북촌, 그리고 익선동 이런 데들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진을 찍으면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되는 거죠. 사실 대다수 요즘 나타나는 핫플레이스나 뭐 그런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신축을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스타일, 물론 이제 신축해야만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희원이라는 카페가 이제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잘 하는데요. 성수동에 있는 폐 창고인데 폐 창고를 그대로 굉장히 과감하게 그대로 살려놓고 이제 간단하게 최신의 물성을 살짝 섞어 넣는 것만으로도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는 방식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저렇게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사진을 찍고 또 아파트에 거주하고 그것이 일상이었고 그래서 비일상을 찾아다니고 또 이제 자동차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사고 싶지만 돈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즐기는 여행지들을 찾고 있고 베이비 부모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벌어야 되겠고 은퇴는 다가왔고 은퇴를 이미 했고 그래서 이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각종 시도를 하면서 근생으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만나면서 핫플레이스라는 공간도 생긴 거고 젠트리피케이션도 우리나라에서 외국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 도시재생도 이 똑같은 논리로 역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